반갑습니다. 작법의 신입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극한 직업입니다. 천만 관객 영화. 개뿔도 없는 영화가 어떻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는가. 그 비밀에 대해서 작법적으로 한번 탈탈 털어보기로 하죠.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뷰들이 많아요. 워낙에 이슈가 된 작품이니까요. 다른 유튜버들의 리뷰들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사실 유튜브에 영화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평론가 그리고 감상자 입장에서 작품을 보시죠.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이 작품은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뭐 깊이가 있어, 무슨 뭐 메시지가 있어, 그렇다고 뭐 작법이 새롭긴 해. 그냥 가볍게 웃어넘기는 영화인데 개봉 타이밍이 좋아서 1000만을 넘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토리텔링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 작품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 작품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 작품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짜여진 상업 영화고요. 장면 장면 하나가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중심 작법이 돈 쓸어 모으기로 유명한 아주 유명한 작법이 사용됐습니다. 특히 헐리우드 감독들이 환장하고 써대는 작법인데요. 어떤 작법이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돈 쓸어 모으는 작법 보기 좋게 3단계로 3등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계, 주인공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죠. 두 번째, 하지만 상황이 그지 같아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정면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이든 혹은 타의적이든 원치 않은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은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든 달려가려고 하지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곤두박질 치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아니 근데 이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겁니다. 전화위복이었던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을 기회로 활용해서 해피엔딩에 도달합니다. 제가 너무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나 모르겠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시로 들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은 수많은 무협지에서 이런 작법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이 악당의 계략에 빠져서 동굴에 갇힌다거나 절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크게 부상을 당하죠. 그래서 낙담하고 있을 때 꼭 거기서 숨겨진 전설의 비법을 발견한다든가 숨어있던 스승님을 만난다든가, 그래서 레벨업을 해서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문제를 극복하게 되죠. 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정말 잘 나가는 레이싱 스타인데 어쩌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상한 마을에 고립되고 맙니다. 결과적으로 그 마을에서 만난 친구들의 도움으로 그리고 어떤 새로운 깨달음으로 최종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되죠. 이런 얘기는 끝도 없어요. 스크로브락도 마찬가지죠. 잭 블랙이 정말 죽여주는 락커가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요. 그러다가 돈이 없어서 친구의 명의를 도용해서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음악을 잘하는 아이들을 만나고 끝내 락커로 무대에 오르게 되죠. 좀 설명이 아쉽지만 이 정도면 이게 어떤 형태의 작법인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이제 극한 직업으로 다시 돌아와 보죠. 유승용과 유승용의 동료들은 마약범인 신하균 작당을 다 때려잡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로서 인정을 받고 친급도 하고 돈도 벌고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죠. 어찌저찌 기회를 얻어서 마약범들이 있는 곳을 찾아냈는데요. 하지만 바로 달려들어서 마약범들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잠복 근무를 하며 기회를 노리게 되죠. 그렇게 치킨집을 인수해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그때부터 치킨집이 너무나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에 전념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끝내 범인을 놓치고 경찰로서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냥 치킨이나 팔아야겠다 하는 와중에 치킨집도 망해요.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이죠. 하지만 그때부터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 치킨집을 통해서 마약범들이 주인공한테 접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마약범들이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 비밀을 유승용 일행이 파악하게 되고요. 신하균을 때려잡아서 해피엔딩에 도달하죠. 자, 보이시나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화위복 작법의 뼈대가 이 이야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야기 자체는 무척 안정적이고 흥미로워요. 기술적이고 체계적인 스토리텔링이 기저에 아주 안정적으로 작품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유승용이 치킨집을 열어서 망했는데 결과적으로 치킨집을 열어서 최종 목표를 달성한 거예요. 정확히 이 부분에서 작법적인 완성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관객들은 영화를 보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영화가 완벽하다는 건 아닙니다. 작법적인 구성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개연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죠. 신하균이 치킨집을 인수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신하균이 TV를 보다가 우연히 유승용의 치킨
치킨집을 보고 프랜차이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부분이 무척 중요한 장면인데 사건의 개연성을 우연에 기대는 그런 실수를 좀 저지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솔루션을 좀 제공해 본다면요. 요 캐릭터 있죠? 요 캐릭터 실장? 요 캐릭터는 신하균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요 사람이 움직여서 신하균과 유승용의 연결고리를 좀 더 필연적으로 설계했다면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실장이 그 동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유승용을 몇 번 봤어요. 그리고 뭐 깊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약간 죽지 못해 살아가는 중년 남자의 그런 심정을 서로 교류한다거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이 실장이 유승용한테 가서 사업을 제시하는 게 좀 더 설득력 있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물론 작품에서도 그렇게 돼요. 실장이 움직여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 주죠. 하지만 우연히 TV를 보다가 프랜차이즈 생각을 하게 됐다. 라는 게 너무나도 자기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네, 좋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끝내고 보니까 또 이 영화에 대해서 할 얘기가 좀 더 많은데 다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네요.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개그 스타일인데요. 웬만한 아마추어 작가들은 흉내낼 수 없는 아주 괜찮은 개그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영상을 따로 뽑아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병헌 감독님의 극한 직업 작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작법의 신이고요. 이 채널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는 그날 제가 현재 연재하고 있는 작품의 제목과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필명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99,999명 남았습니다.